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 전 연휴에 CPI 발표를 잘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좀 올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환율이 또다시 1350원 선을 좀 더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은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이 윗꼬리로 쭉쭉 달아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짧은 시장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 선생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댓글에 일단 스승의 날 축하드린다고 글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왜? 뭘 축하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뭐를? 5월달 가정의 달. 가정의 달. 근데 선생님, 우리가 CPI 얘기를 했는데 사실 CPI가 3.4% 전망치에 부합하게 나왔잖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다우도 그렇고 막 최고치 올라갔다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꼭지다, 얼마큼 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시장은 계속 갈 것 같아. 위에서 찌긋찌긋. 이제 CPI 갖고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죽여갖고 우리는 시가가 고점이면서 조정한 거고,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고, 미국은 이제 23일날 엔비디아 또 끌개가 있잖아. 그리고 7월이냐 9월이냐 그 차이는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PI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5월달, 6월달, 7월 연준이가 언제냐면 7월 내 기억은 30일 정도야, 말. 그럼 두 번 확인되잖아. 두 번 CPI가 계속 낮아지면 7월달에 할 거야. 7월에. 근데 여기서라도 조금 올라가면 9월이나 12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한다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근데 선생님,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그와 관련된 섹터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에도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 우리 시장도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순환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아니, 근데 안 가잖아. 조금 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가려고? 근데도 우리나라 1등 삼성전자를 83,300원에서 2,000원, 오늘도 마이너스 800원. 죽이는 거 보면 뭐 마탱이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뺐어. 네. 뭐 칩셋미 되든 HPS 이거 깔짝. 찔끔. 근데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85,000원 넘어. 왜? 아니 이제 넘게 돼 있어, 파생 구조가. 네. 이거 오늘 누른 게 이제 또 용서 쳐서 또 요번에 83,300원까지 갔잖아. 80,000원. 나는 85,000원 반드시 또 넘는다. 그러니까 그때 IT가 갈 것 같아. 근데 그게 잘못하면 찬바람이야. 2, 4분기가 아니라 3, 4분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SD가 됐던 하나 마이크론이 됐던 지금 뭐 인터플럭스가 됐던 IT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고점에서 급락한 거는 하락폭의 반 내지 저점에서 한 30, 50 정도 올 때까지는 트레이딩 하지 말자고. 그럼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를 조금 이따 살 때요? 지금 말고? 아니 사라 그랬잖아. 지금 바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닥이. 그 대신 삼성전자가 가지 않는 한 네. 탄력성이 없다. 탄력성이 없다? 그러니까 바닥인데 100일 바닥 아니면 두세 달 바닥 뭐 올라도 한 뭐 10에서 20%만 그러면 대응하기 쉽지 않거든. 한 30%나 50%짜리 에너지가 나와야 치고받고야 되는데 10에서 20%도 못 가면 사업하려고 한대요. 그 선생님, 반도체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전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이름이 바뀌었대요. 뭐로? 페포. 페포? 4개? 페포. 페이블러스 4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4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 기술주 4개가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줄 거다. 그래서 AI 향 매출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한다. 그건 미국 얘기지.
근데 미국이 그렇게 가면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잖아. 왜냐면 엔비디아 갈 때 SK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이 갔으니까. 근데 지금 그걸 주최했던 사모펀드나 자산 팔아먹잖아. 우리는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팔아먹잖아. 근데 선생님, AI 관련해서는 그게 잘 되려면 HBM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해져서 앞으로 내년에 더 생산을 많이 할 거다. 그럼 우리나라가 거기에 매출을 많이 할 거다. 삼성도 나서고 LG도 나선다. 그럼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음, 사라 그랬잖아. 음. 3개월이나 6개월 주무시라고. 지금 사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갔다 해서 8만 전자가 저항이라 지지가 되고 거기서 8만 5천원 가지 않는 한 큰 네. 에너지 없다. 큰 에너지는 없으나 약간 되돌림 정도. 되돌림. 그리고 더 갈지는 삼성전자가 8만 3천 원? 8만 원. 8만 원 돌파할 텐데 그게 이제 3, 4분기가 될 수도 있다. 2, 4분기를 바라는데 잘못하면 3, 4분기로 늘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3, 4분기 늘어지는 건 이번에 엔비디아가 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800불 단으로 떨어지면 그때 또 못 간 게 또 같이 또 그냥 조정할 때는 그냥 그치. 근데 선생님 저번에 엔비디아 얘기할 때 800불 붕괴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750선이 지지되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750 정확하게 지지하고 지금 950이야. 950까지 가서 또 800까지 내려오는 거는 또 돌림폭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갔다 해서 23일 날 발표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나 발표보다 쇼크가 나오거나 기대한 것보다 눈높이가 낮거나. 기대한 것보다 잘 나왔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약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거를 재료 노출로 엎어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그 여쭤보고 있어요. 실적 잘 나왔는데 2분기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게 23일 확인돼야 된단 말이야. 요번에 CPI 트리거 갖고도 삼성전자 시가 고가 만들면서 우리가 항상 옵션 갖고 설명하잖아. 아침에 5배 나왔어. 500%. 콜로. 근데 그리고 나서 고점이면서 오후장에 오히려 풋이 6배 나왔어. 그럼 결국은 하락이잖아요. 올려놓고 주니까 시소. 갔다 해서 매수 오버나이트 한 사람은 시초가에 챙기지 않았으면 다 결제 못 받았고 다 토해냈고 오히려 실전 매매에서는 시가 고가하면서 선물 때리거나 풋산 사람이 16일 날은 대박 수익 났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연속되는 거야. 사실 미국 시장이 그래도 뭐 다우가 4만 선을 딱 돌파했다 뭐 하면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선생님 전에 미국 시장 잘 가면 우리 시장 안 좋다라는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시아 거의 해지들이 미국 시장 오를 때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제 나스닥이 16,700까지 갔어. 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스닥 또 200~300포인트 빠지고 막 그냥 급락을 해. 그날이 저점인가 보자고. 선생님 그때 또 사람 심리가 미국 시장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 100% 빠질 것 같아 하면서 막 불안하거든요. 아니 불안한데 근데 막 지나고 보면 그때는 올려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삼성전자가 이번 4월 19일 저점이 75,000원이거든. 2,550. 지금 2,000 봐봐. 삼성전자 갖고 오늘 내가 X축, Y축, Z축. 여기에 삼성전자, 여기에 레버리지, 여기에 인버스코 이렇게 딱 놨어. 응? 4월 1일하고 5월 16일이 24,400원의 쌍봉 레버리지 고점이야. 인버스는 1940원, 50원이 쌍바닥 저점이야. 이거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삼성전자가 전에 고점이 86,000원이야. 네. 이번 고점이 83,300원이야. 고점이 낮아지네. 거의 낮은 게 아니라 5,700원 차이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근데 SK하이닉스는 고점 뚫었어.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날 단독 기사로 삼성전자, 엔비디아 수주 단독 기사 냈어. 그리고 실무진이 엔비디아 출장 갔다고 막 뉴스에 나왔어. 그날이 꼭지야. 그러니까 이 뉴스도 보면 이게 광고같이 이용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갖다 예를 들어서 얘가 오늘 77,000원이야.
4월 19일 2,552, 요 2,000원 차이야. 네. 그러니까 나스닥 빠져. 난 얘가 낮기 때문에 거꾸로 올릴 것 같아.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여기가 그 2,550대 그 인버스 곱이 2,320원이거든. 네. 요게 레버리지 17,000 뭐 한 8,900원이야. 요거 진폭에 반해서 저항 지지가 나오나 보자. 그래서 요번에 2만 원대 레버리지 파신 분은 19,000원대 인버스 곱 사라고 그랬어. 네. 단타할래. 23일 전에 2,100원이나 2,300원 안 가갖고 2,050원과 2,150원에 오히려 인버스 곱을 팔아서 레버리지 살 때 삼성전자 위치가 7만 5천원과 8만 원을 중시가격 77,500원 지금 오늘 단가거든. 이거를 깨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 82,500원 여기까지 가나 한번 볼래. 이렇게 언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22일인가 그렇죠? 22일. 그럼 선생님 우리 HBM 관련해서는 주식을 사도 괜찮아라고 하셨는데 종목 많잖아요.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한미 반도체가 대장이었는데 지금 걔도 그 수익 그래서 나빠가 HPSP 한미 반도체 부회장이 그거 연결해서 해갖고 뭐 큰 수익 난 것들. 근데 고점에서 박살낸 것들. 그래서 칩셋 미디어, ST, HPSP 이거를 지금 얘기해 드리잖아. 대신 그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어마무시하게 빠졌거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4등분을 해. 그래서 4등분을 해갖고 반 25% 능선 이게 1, 2, 3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하락폭의 반과 75% 능선을 가려면 삼성전자가 8만전자가 저항해라 8만 5천 뚫고 가는 에너지. 이게 2, 4분기냐 3, 4분기냐. 그러면 그 사이에는 25% 능선 안에서 바닥 수렴형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게 2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아니면 엔비디아가 쇼크나 그러면 여기서 3중 바닥형 나와버린다고. 이게 5, 6월 달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급락했다가 갑자기 쭉 올라. 그럼 때려야 돼. 하락폭의 반 정도 오거나 요 진폭이 한 30% 정도 되면 무조건 반은 때려라. 내 상단가 아니더라도 더 높더라도. 그러면서 다음 파동에 조절해라. 이게 뭐 칩셋 미디어가 됐던 텔레칩스가 됐던 HPS가 됐던 모든 소부장 IT, HBM 관련주들 다. 테크윙은 어때요? 테크윙도 마찬가지야. 이스페타시스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갖다 예를 들어서 이 1월에서 3월 달에 고점이 얼마나 그리고 요번에 형성된 저점이 얼마냐 그거를 4등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테크윙? 그럼 테크윙을 봐. 아이고. 테크윙 보면 얘는 하면 안 되겠네. 조정이 져. 그럼 얘는 대두 잡고 반드시 조정을 안 했어. 그럼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부러져 이제 120선. 그러니까 조정을 안 한 거는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지. 요새 좋은 거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이제 HPSP나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반도체주에서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니 있어. 계속. 최근에는 저기 애플 연골고리. 그런 것들이 BH나 이런 것들이 급등했어. 그러면 얘는 나라면 무조건 100% 매도다. 테크윙은? 그리고 데드 3만 5천 원 잡겠다. 3만 5천, 그러니까 3일 평산. 짧게 보고 가야 돼. 아니 이거는 갖다 예를 들어서 6천 원짜리가 3만 9천 원까지 온 거야. 6, 7천 원짜리가. 그럼 언제든지 2만 원과 2만 2천 원까지 부러질 수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이스페타시스도 봐주세요. 다 똑같아. 오히려 조정 안 한 것들은 조심해야 하는 장이야. 오히려.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이제 따라가가지고 따라가신 분은 3% 데드 잡으라고. 지금 장에서. 요새 따라가서 짱돌 맞는 장이거든. 그러면 이게 갔어. 그럼 계속 가줘야 돼. 응?
그러니까 지금 120일 정배열이야. 그럼 이거는 부러지면 안 돼. 난 이스페타시스는 48,000원께 무조건 던질래. 근데 선생님 테크잉은 이제 쭉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이스페타시스는 흔들면서 그래도 온 거잖아요. 똑같아. 똑같아요. 그걸 그냥 간단히 해서 저점과 이렇게 직선으로 봐. 이렇게 직선 보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테크인 같은 경우는 한 번 쏠리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막 엄청 쏟아지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왔으니까 매무벽에 그렇게 막 한 번에 쏟아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그 느낌이지. 빌려다가 느낌이어가지고. 때리면 에이. 갔다 요새 오늘 태움 같은 거 이렇게 흔들면서 갔거든. 그러다가 짱돌 팍 내버리잖아. 그거는 지난 다음 얘기고. 그러면 이쪽 섹터는 뭔가 주인이 있거나 그 테마에 그 갖다 얘기해서 브랜드가 다르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 그냥 만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 쪽에서 뭔가 전문가들 에너지 속에서 옛날에는 유리기판 팔아먹고 CX를 팔아먹고 뭐 팔아먹듯이 이번엔 테크잉을 압축해갖고 그 이스페타시스하고 팔아먹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에너지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그래서 3%, 3일 이평선. 그러니까 갓도 죽으면 안 돼. 그 선생님 유리기판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AI가 대성화되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사업을 좀 넓혀나가려고 한다. 삼성하고 LG가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유리기판주가 또 그동안 또 좀 잠잠했으니까 HPSP 말고도 뭐 세경하이테크, 피롭틱스 뭐 이런 종목들 좀 어떤가요? 근데 나는 이쪽 섹터는 매출이 따라질 않아. 꿈을 파는 거라. 난 유리기판을 하고 싶지 않아. 다 꿈을 팔아먹는 거거든. CX라고도 비슷해.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유리기판에서 플러스가 이럴 때는 관련된 종목들의 클러스터가 나왔잖아. 네. 하나씩 눌러봐. 그래서 정별이 되고, 응? 그 다음에 122경 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하지 말라고. 갖다 해서 121선이 이렇게 됐어. 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간 거야. 121선을 이경 뚫은 거. 놓고 다 뚫고 아니 뚫은 게 아니라 122격이 50% 이상으로 급등한 것들. 바닥에서는 뭐 따블라고.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에 YCK이라고 있어. 10,000원짜리가 36,000원이야. 이걸 왜 해? 그 다음에 또 필 옵티스라고 있어. 이것도 다 한 타임 해놓고 이거 실적을 안 되는데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종목. 이런 것들이 갖다 여기서 칩셋 밑에 35,000원짜리. 응? CXL 14,000원, 15,000원짜리. 그런 위치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가버스. 오히려 유리기판에서 기가버스는 역별이야. 완전히. 같은 섹터 내에서도 다르다고. 그러면 이거 쫙 그리고 캠트로닉스. 요번에 어저께 캠트로닉스 급등했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돌려. 여기서도. 우리가 식품주 농심 다음에 삼양식품 다음에 오늘 CJC푸드에서 다 팔으라고 했잖아. 여기도 돌려. 되는데 해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유리기판은. 유리기판은? 유리기판은 오히려 미래 컴퍼니가 역별이야. 미래 컴퍼니? 미래 컴퍼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완전히. 그럼 이게 갖다 해서 처음 윗골 달려가면 오히려 이런 거 노리는 게 낫지. 이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시점부터 관심을 좀 더 가져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치를 보는 게 낫다. 121선에서 모두 정배하면서 이미 3개월, 5개월 전에 저점 대비 더블이나 두세 배 오른 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게 테크잉, 이스페타시스. 다 같은 다 같은 감각으로. 거. 그리고 좀 밑에서 찌글찌글 거리는 종목들도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윗꼬리가 달린 때부터 관심 종목에 두고 좀 지켜보다가 그게 타이밍이 좋고 아니면 지금 분산으로 들어가는 거지. 분산을 조금씩. 여기서부터는 분산. 근데 이게 얼마 동안 길지는 또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산 투자. 나는 분산은 한번 샀어 3분의 1을. 그러면 20일 기준으로 봐. 20일? 20일 거래일이면 한 달인데 거의. 한 달. 그죠?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봐.
그 또 들어갈 건지. 아니 거기서 20일 안에 내가 산 단가에 추가 가격에서 이미 3, 40% 빠졌어. 10% 빠지면 또 들어가. 내가 그래서 그때는 1, 2, 3으로 들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 사고 그다음에 2 사고 4고 3 3 사고.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짚어봤는데 앞서서 이제 식품주 얘기하셨잖아요. 삼양식품이 실적이 엄청 잘 나오면서 불닭볶음면 수출이 외국에서 거의 한 83%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나왔다는 건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겠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삼양식품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뭐 CJ 시푸드 이런 쪽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CJ 시푸드도 오늘 또 김 관련해가지고 김값이 금값이 됐다 하면서 또 튀어 올라줬거든요. 삼양식품 나는 매매 대상 제외.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좋겠다. 이거 간단히 얘기해서 그 암 걸린다 그 불닭도 농심하고 이 그 소스에 그때가 얼마야? 삼양식품이 그런 게 있었어요? 다 다른 모든 관련해서? 라면에서 그 라면 소스에 다 그 농심이나 이것도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은 2022, 23년도 동심 그 발암물질 뭐가 27만 원. 있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농심? 27만 원. 농심이 27만 원이야. 얘는 그때 얼마냐면 10만 원이야. 그때 샀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40 얼마야? 44만 원. 왜 이런 걸? 오뚜기 정도가 남았어 이제. 빙그레도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여기도 주변 자꾸 돌리잖아. 오뚜기 하나 남았어. 오뚜기 한 10% 남은 것 같아. 50만 원 넘어가면 또 오뚜기도 때릴래. 그러니까 언론에서 야, 그 뭔가 브리핑 자료 나오고 이 방송국에서 뭔가 특집 당하고 다 이슈화되고 막 이제 할 먹을 게 없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김값이 고공행진이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연결이 돼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뭐 CJ 시푸드, 뭐 사주 시푸드, 뭐 사주 대리 뭐 다 움직이는데 이 종목들도 그럼 지금 끝난 거예요? 아니 CJ 시푸드 오늘 100% 웹데이라고 그랬어.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네. 봐봐. 그런데 얘는 아직 역별이야. 왜 이렇게 오늘 올랐는데요? 올랐는데 21선이 120을 뚫지 못했어. 그러면 얘는 처음 첫 파동에서 때려갖고 밑에 깔아놓는 종목이라고. 그래서 오늘 4,500원대 다 팔아라. 그러면서 1,000원을 빼. 3,500원. 그러면 3,500원에서 그 아래는 다시 살래. 지금 100%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이 종목은 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치. 이거 삼양식품은 그런 위치도 아니고 저기 전력의 HD 일렉트로닉이나 LS 일렉트로닉 같은 위치고 너무 이격이 높아갖고 이제는 옆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일단 첫 번 발동 걸었어. 흔들었다가 또 다시 하는지 볼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는 이거는 CJ 시푸드나 사조 시푸드나 이제 이런 것들은 3,000 오른 거의 반.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오늘 대량 거래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커지면서 윗골이 달렸거든. 그러면 오늘 거래량의 3분의 1 토막돼도 안 빠지는 산. 거래가 격감했는데 또 오늘 따라간 사람들 반대 매매 당해갖고 털리는 가격. 하이스타가 비슷하고 비츠로텍이 비슷하듯이 이럴 때는 A, B, C 감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121선에서 일단 로켓포를 쐈어. 이렇게 만든다고. 이건 또 선수들이 이걸 내가 만약에 사은품을 올려놓고 이걸 엎어버린다. 일부러 또 하조가 만들어갖고 다 털려갖고 요게 한 이런 세력 종목은 20%에서 30% 고점에서. 그럼 여기서 다시 사는 거야. 그럼 다시 다음 파동. 근데 다음 파동이 이것 뚫지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또 그때 판단을 해야겠지. 그러면 재료가 없어진 거야. 김 너무 비싸서 못 먹거나 딴 재료로 가버렸어. 시장에서 또 특집자를 만들어갖고 막 브리핑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퍼스텍 같이 오늘 이쪽을 퍼스텍으로 바꿔라고 방산 쪽? 아니 지뢰 제거. 지뢰 제거. 방산하고 지뢰 제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크라이나, 프랑스, 재건 말씀하시는 재건 거죠? 이런 것들로 가는지 볼래. 선생님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하고 윗골을 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올라가는 건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 아닐까요? 네. 왜 지금 갑자기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그냥 소외주 순환 뭐니께 할 거 없어. 대형주가 이제 빠지면 갈 만큼 다 갇혀있고. 갔으니까. 갈 만큼 뭘 가. 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대형주. 큰 거 그나마 갔잖아요, 선생님. 뭘 가. 뭐 그래 반도체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 뭐 그래도 좀 이제 산업군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막 하는 그런 쪽은 갔으니까 이제 그게 그다음에 시가상이 대형주야? 아니 최근에 주도를 했던 큰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 그거는 LS 일렉트로닉이나 HD 일렉트로닉은 시가상의 대형주라고 얘기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을 선도주. 주도했던, 네, 그렇지. 선도주들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 음식료 관련해서도 좀 상대적으로 못 간 쪽이 있잖아요. 뭐 동원수산 이런 쪽은 별로예요? 그거는 또 그 오염수 얘기 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게 갈라 그러면 뭔가 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산주 끌개가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겠니? 오염수? 아니지. 간단히 얘기해서 돼지 가격이 급등했다. 뭐 그래도 대체 식품. 구제역. 조류독감. 그러면 수산이라도 먹어야겠다. 음. 근데 여기에 또 반대는 저기 간단히 얘기해서 일본이 핵 이상한 오염수하면 또 수산 안 먹는다 그러면 또 거기 또 된통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주도주들 아니야. 그쵸. 계절적 요 계절적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이런 게임들이 많아.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 먹거리에서 이렇게 라면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관련해서 먹거리주가 빨리 왔다라고 생각하면 롯데칠성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어때요? 음료수. 전에 얘기했잖아. 시가상이 자산운용사들 건드리지 못해서 삼양식품 이런 것도 자산운용사가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봐야 돼. 롯데그룹의 롯데칠성이나 롯데상강 나는 안 할래. 롯데그룹의 롯데지주도 안 나는데 호텔 뭔가 끌개가 롯데그룹은 없는 거야. 또 SK그룹 안 할래. 내가 전에 SK그룹 SK하이닉스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랬지. 네. SK 지금 중복 투자에 지금 최태원 회장이 화가 많이 나셔갖고 그냥 정부에다 대고 막 그냥 울부짖으셔. 왜 그럴까?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중복 투자에 마이너스 난 거에 뭐 그리고 이제 이혼 판결 받아야 돼. 네. 그러니까 머리 아주 지끈지끈하실 거다. 그런데 또 부동산 PF로 SK건설이 문제, SKD&D. 그러니까 쪽에서 뭔가 팔아먹어갖고 지금 매각 얘기도 나와. 2차 전지는. 그래서 SK그룹 내가 전에 매매하지 마세요. 금년은 해드린 게 이 바닥 선수들 세계에서는 SK그룹 한번 건드리면 제2의 이마트 신세계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돌아왔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유가가 막 급등할 때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에도 SK 이노베이션 하지 마라. 13만원 때려라. 그게 벌써 30% 빠져서 10만원. 그러니까 SK그룹은 금년은 안 할래. 그나마 단 하나 좀 올라간 게 있어. SK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 근데 얘는 투자 포트폴리오 SK 하이닉스다 본 거야. 투자한 것들이 지분에서 배당 많이 받고 해서 이게 수익이 굉장히 좋아. 네. 그러니까 SK 스퀘어 하나 정도가 그나마 살아있는 그래프인데 그것도 나는 매도. 그래서 금년은 SK그룹은 안 할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번에 그 앞서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송전이나 배정망 노후 교체 수요도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많이 갔었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뭐 이런 매출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수주 잔고가 13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도 좀 대선이 가까울수록 뭔가 피해가 없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여기다 보니까 또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지금 선 대장이 다 이런 모양이야. 그 MSCI 지수도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지금 전력설비는 금년 연초에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셨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세명전기 정도나 또 단기 고점에서 한 30% 빠지면 이거나 뒤풀이 파동할래. 나는 전력설비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어.
꼭 한미반도체 13만 원, 15만 원 위치인 것 같아. 안 빠져.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순서 전력 설비 갔어. 변전소, 전선 갔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 데이터 센터, 해적 케이블.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이나 집중하라고. 아니면 그동안 못 갔던 징글징글한 지하와 시멘트 이제 이런 거 볼래. 근데 선생님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구리 관련된 연계고리가 같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건 그게 어때요? 풍산 이구사론인데 한 게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좀 아직 안 오른 거. 구리에서 안 오르는 거 없어. 서남. 얼마? 뭐? 서남. 선암? 서남. 그거는 구리라고 보자고 초전도체로 너무 쳐갖고 약간 비껴 있는 거예요. 그 선암은 나는 뭐 위치는 좋네. 그래서 근데 거래 터지면서 윗거래 하거나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종목이야. 오히려 풍산이나 이구산업이 눌림목 줄 때 할래. 그럼 대장이 풍산이야. 이럴 때 우리가 배운 121선 위치 봐봐. 풍선 120 밑에 얼마야? 여기 보시면 풍산 35,000원에서 4만원대 샀어야 돼. 얘. 얼마야? 얼마까지 갔어? 78,000원. 그러면 35,000원과 더블 이상 났단 말이야. 그럼 매매돼서 그러면 얘는 한 5만원 선과 5만 5천원 5만 할래. ABC로. 실적 볼래. 얘는 너무 122격도 넣고 거의 5, 6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어. 그럼 여기에 후발주가 그 다음에 이구산업이야. 그럼 이구산업을 봐. 이구산업은 바닥에서 더블 났나 한번 보는 거야. 이구산업이야. 이구산업. 얘는 4,000원짜리가 딱 더블 8,000원 찍고 조정이야. 근데 얘도 보면 122개월 평균이 4,500원이야. 그래서 전략을 해서 5,500원 오면 산다. 6,000원 깨면. 그러면 이게 이제 눌림목 오면 산다. 아니면 122선 만나면 산다. 그럼 122선 만나려고 그러면 이게 2,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간 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럼 대충 7, 8월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급등한 것들 정배열은 이번에 2, 4분기 실적을 확인합시다. 1, 4분기와 2, 4분기. 거기서 실제 말로 막 떠들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루미늄하고 스틸 강간을 얘기한 거야. 오히려 스틸 강간이 나, 철강이. 근데 스틸은 하이스틸 이미 좀 많이 올라줬잖아요. 그 더블 났냐? 이구산업하고 풍산하고 하이스틸하고 비교해보는 거야. 그럼 하이스틸이 아직 갈 자리가 더 많아. 봐.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철강 관련해서 계속 싸울 테니까. 봐봐. 121선 여기에 3,000원짜리가 얘 더블이 6,000원인데 이번에 4,500원, 700원에 다 팔아라고 그랬지. 그리고 지금 3,800원이야. 그러면 얘는 한 3,500원 정도 전후해서 다시 뭔가 노려볼 만해. 그리고 다음 목표는 6,000원. 그럼 6,000원 넘어서는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쪽 애들이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하이스틸 눌림목. 조일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은? 남선 알루미늄은 이낙연 연결고리 때문에 안 할래. 근데 이낙연 연결고리 이제 끊어졌다고 끊었잖아.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뿌리의 또 에너지는 봐봐. 이 하이스틸이나 요 때는 이게 조일 알루미늄하고 네. 남선 알루미늄을 거래량 수급으로 비교해봐. 거래가 많이 들어와 있지. 네. 그리고 1단계 올려놓고 A, B 지금 C야. 오, 조일 알루미늄 위치가 괜찮네요. 근데 남선 알루미늄을 비교해보자. 남선 알루미늄 120 역배열에 거래가 안 들어와. 근데 선생님 어떨 때는 거래가 안 들어도 이렇게 막 밑에서 이렇게 있는 종목이 더 좋을 때도 있고. 그거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운빨. 운빨? 그리고 위치, 그다음 배분, 그다음에 그 종목은 3개월이나 5개월에 뭔가 나와야 돼. 거리가. 거리가 있을 것. 거리가 있어야 운빨이 높아지는 거야. 거리도 없는데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윗골이 달릴 때 하는 게 낫지. 조일만 우리가 이러고 저런 거 본 거 중에. 음. 그럼 관광 관련해서 이제 하이스틸. 하이스틸만. 그렇게 압축해서 몰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이 거리가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분쟁, 뭐 무역 전쟁 이런 쪽인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다들 오늘 음식 간 것도 또 다 식품 갖다니 예를 들어서 식품보아, 슈퍼 301조, 그다음 미국 중국 대리점, 식량안보. 식량안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 회전이 높은 게 급등한. 어저께는 오늘 급등한 것 같은 게 화장품이었어. 오, 오늘 제일 급락한 게 한국 화장품이야. 어저께 상한가 쳤는데 오늘 급락을 해.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20, 30% 오를 때 그냥 바로 때려야지. 그렇지 않고 따라간 사람은 오늘 짱돌 맞는 거라고. 그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후발주들은 연속성 없어.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놓쳤어. 그건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딴 거 찾으시는 게 나아. 괜히 그거 따라갔다가 엮여갖고 또 다시 또 급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게 잘못하면 몇 개월 허송세월하거나 자금 묶이는 꼴이 되잖아. 안 하면 못하는 꼴이 되거든. 그럼 선생님 지하화나 이런 쪽은 아직 시세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야. 언젠간 하겠지. 아직 안 왔으니까 언젠가 오겠지. 아니, 할 수밖에 없을 거야. LS, 봐봐. LS 마린 솔루션도 큰, 그러니까 각각 종목마다 직선과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 얘는 KT선 4,000원, 7,000원, 15,000원이야. 4,000원이 7,000원 가면 계속 두들겨 맞았었거든? KTIS. KT 썸마린 시절에. 그러다가 15,000원 갔다가 얘가 9,000원까지 빠진 거야. 9,000원대 땡큐 해갖고 단기간에 13,000원대 때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는 11,000원과 12,000원 사이가 매수야. 다음은 15,000원, 2만원 잡을래. 계속 LS 전선, LS그룹이 요새 금리 최고잖아. 그럼 이거 수주한 거의 독점이 다 누구한테 가? 이랬스 말이죠. 얘한테 간다고. 또 하나, 지금 미중 간의 정보 싸움, 데이터 싸움, 그래서 해저 케이블 이걸 깔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거에 미중 간의 싸움에서 가장 수혜가 또 LS그룹. 해저 터널뿐만 아니라 해저 케이블. 예, 이거 아마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수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제2의 포스코 DX 같이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짜들여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부산 지역 묻어놨다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우리 공공물주조 가덕도 요새 그래갖고 뉴스 나오는 거 봐라. 빨리 발주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정보가 들어가도 거기 먹여 살려야 돼. 먹여 살려. 왜? 그쪽을 중심으로 물류의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 에너지는 나는 클 것 같아. 다음 정부가 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부산신항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수소연맹, 그리고 또 울산, 또 여수 이런 쪽에 공단들 이런 것들이 나는 앞으로 큰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세 전쟁 얘기를 했으니까 또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중국산 태양 전지에 관련해서 관세를 50%로 2배 올리겠다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부가 유예 조치를 끝내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동남아를 우회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면서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패널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데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하나솔루션, 두산피어스. 그래서 하나오션 팔아갖고 하나시즌 팔아갖고 두산피어스라고 솔루션 가라고 그랬잖아. 하나솔루션? 그런 종목이 다 역배열이야 지금. 우리가 겨울 그러다가 지금 이제 봄으로 오고 있어.